이제 아이겐밸류와 이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이제 행렬을 약간 간단하게 만들거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는 어떤 해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벡터 공간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유용한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공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베이시스 벡터인데, 그 베이시스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제일 좋았죠, 그죠? 근데 그 베이시스 벡터가 서로 수직이든 어떻든지 간에 인디펜던트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 아이겐 벡터도 나름대로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해 줘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벡터 공간의 모양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코스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벡터 공간을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로 트랜스폼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원 평면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모은 벡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벡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요 타원 안에 대부분의 벡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벡터들이 요 타원 안에 주로 몰려 있고, 다른 쪽에는 이제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모양은 좀 2차원이지만 아무튼 저 안에 이제 무수히 많은 어떤 공간적인 벡터들이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딱 하나의 벡터, 어떤 특정한 딱 하나의 베이시스 벡터를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 벡터 하나의 어떤 멀티플, 이렇게 실수배를 해서 아무 벡터나 다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원래는 평면이니까 적어도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있어야 이런 벡터들을 다 표현할 텐데, 지금 두 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벡터들을 어프락시메이션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벡터가 제일, 어느 방향의 벡터라고 해야 되나? 어느 방향의 벡터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방향의 벡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방향의 벡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길이를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벡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우리가 뭐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벡터들의 멀티플을 해서 특정한 벡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벡터 간의 디스턴스가 제일 미니멈이 되게, 오리지널 벡터랑 멀티플을 해서 만든 벡터랑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고 싶을 때 어떤 벡터가 제일 효과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의 벡터는 우리가 이런 요 벡터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리 멀티플해도 거의 수직 방향이니까 거리가 꽤 크죠, 그죠? 이쪽 방향의 벡터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만 가니까 요 방향에 대해서는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쪽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타원 모양에서 벡터가 가장 이런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게끔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요 방향이 제일 좋겠죠, 그죠? 그야말로 벡터의, 타원의 장축에 해당하는 방향.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해주면 이런 벡터든 이런 벡터든 다 몇 가지는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니까, 이런 벡터, 요 벡터를 하더라도 이만큼까지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디퍼런스가 요만큼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이 디퍼런스를 우리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축 방향의 벡터를 하나를 선택하면 요 벡터 공간, 타원 안에 들어가는 벡터들을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비교적 제일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런 류의 벡터들이 벡터 공간에서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벡터 공간에 해당하는 행렬을 구하고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아이겐밸류가 큰, 일종의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에너지 같은 개념인데, 에너지가 큰, 아이겐밸류가 큰 방향에 대응하는 벡터, 그 방향에 대응하는 벡터가 또 아이겐벡터예요. 그래서 이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그 벡터 공간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우리가 가장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신호 처리 공간을 다룰 때, 그러니까 최적화할 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적용해 준다. 뭐 하나의 예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우리 코스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 못할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제어공학이나 무슨 신호 처리 좀 더 어드밴스드 과정을 하게 되면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해석하는 여러 가지 트랜스폼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신호 처리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중요한 이제 주제다. 자, 그럼 이제 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정의해 보면, 어떤 AX라고 하는 어떤 연립방정식 같은 모양일 수도 있고, X를 A라는 행렬로 트랜스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AX라고 하는 이 결과가 하필이면 그 벡터 X의 어떤 멀티플, 그러니까 이거는 스칼라 멀티플인데, 람다가 리얼 넘버가 돼도 좋고 복소수에 해당하는 컴플렉스 넘버가 돼도 좋고, 어쨌든 그냥 하나의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X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트랜스폼 형태가 단순하게 람다라고 하는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 벡터를 다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이 람다라고 하는 값, 이거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그러죠. 이걸 아이겐밸류라고 그러고, 이때 주어지는 저 X라는 저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 값, 고유 벡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이 뭐가 됐든지. 근데 이제 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행렬은 스퀘어 매트릭스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다시 해보게 되면 이제 AX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모양이니까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꾸면 요 위의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벡터에 해당하는 값 0벡터고, 그래서 A-람다의 X는 0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런 방정식, 일종의 이제 널 벡터,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것 같은 연립 방정식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X라고 하는 벡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0이면 성립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0이 아닌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제 넌 제로에 해당하는 벡터를 생각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X가 0이 되지 않는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리니어 이퀘이션을 생각하면 A-람다이라고 하는 행렬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겐벡터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A-람다이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곤란하죠, 그죠? 역행렬이 존재하면 항상 0이니까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A-람다라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싱귤러라고 하는 A의 인버스가 어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컨디션이 돼야만 람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가 있어야만 그거에 대응하는 넌제로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생길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입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을 람다에 대해서 풀면 돼요. 근데 람다는 우리가 이걸 n/n 행렬로 쭉 확장하면 이런 식의 이제 행렬로 다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쭉 풀면 대각선 부분에만 이 람다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n/n의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구해서 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조건이 되도록 람다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n차원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디터미넌트 구하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람다에 대한 n승이죠. 그죠?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얘는 이렇게 람다의 n승부터 시작해서 람다의 n-1승 이런 람다라고 하는 미지수에 대한 다항식으로 n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또는 뭐 중복이 되든지 간에 n개에 해당하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근이 존재한다. 그 근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아이겐 밸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3차식부터는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부터는 그 정형화된 형태로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수치 해석이라고 해서 점점 수렴해가는 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3차식부터는, 그러니까 3x3부터는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2 곱하기 2는 뭐 복소수든 무리수든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2차 행렬 가지고 우리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한번 정의해 보자. 그래서 이 모양을 머릿속에 잘 눈여겨봐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한 2 곱하기 2 행렬을 가지고 한번 이그젠플을 풀어보면,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2 행렬인데 그 행렬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보자, 행렬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겐밸류는 아까 그 디터미넌트가 이 대각선 부분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3, -람다.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근이 2개가 나오는데 연립방 정식을 풀면 한 번은 2가 나오고 또 한 번은 -1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2하고 1이라는 아이겐밸류를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아이겐벡터는 람다가 2일 때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이제 2에다가 2를 람다 대신에 대입해서 행렬식을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일단 아이겐벡터에 대한 그 각각의 엘리먼트를 뭐 x1, x2 이렇게 2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조건을 갖는 x1하고 x2라는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렬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다시 한번 구해줘야 돼요. 람다를 구한 다음에.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챕터 2에서 많이 풀었죠. 그죠? 바로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a-람다 i라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를 구성한다. 근데 각각의 아이겐밸류 하나에 대해서 다행히도 고맙게도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저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하나씩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이제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 a-람다 i라는 형태, 여기서 0벡터가 되는 거였으니까 x라고 하는 아이겐벡터, 이 아이겐벡터는 결국 a- 특정한 람다 값 i에 대한 이런 행렬의 널 스페이스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게 바로 x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2-5,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널 스페이스를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널 스페이스. 아주 제너럴하게는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챕터 2에서 학습했던 또 시험 문제 1번에서 나왔던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는 형태로 쭉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벗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에 대한 칼럼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먼트들의 부호를 바꿔가면서 벡터처럼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면 우리가 널 스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근데 고마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겐밸류 하나에 대해서 널 스페이스를 이루는 프리 베리어블은 하나씩만 나와요. 차원에 상관없이, 행렬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씩을 매번 바뀌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따가 다시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아이겐밸류가 다르다.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각각 아이겐 벡터가 나오고 그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벡터 공간을 또 하나로 우리가 해석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어쨌든 이렇게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널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다고 치는데, 다행히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굳이 저런 거 몰라도 그냥 식을 저 왼쪽에 있는 지금 저거를 그냥 전개해 보면 2 곱하기 x1 그러니까 우리가 x1, x2에 대한 값만 구하면 되니까 x1하고 x2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x1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5, 1이라고 치면 x2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분수를 쓰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씁시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x1, x2라는 두 개의 값을 대충 정수값의 비율로, 어차피 벡터라는 게 뭐 1, 1이나 2이나 3, 3이나 다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적당하게 그 디렉션에 맞춰가지고 하나를 쓸 수 있다. 똑같이 그럼 새로운 아이겐 밸류가 있고,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겐 밸류를 저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행렬에다가 똑같이 적용해 보면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5배의 x1, 5배의 x2 뭐 이런 조건이니까 x1하고 x2가 같구나. 두 개를 그냥 같은 값 1, 1로 놔도 무방하다. 그래서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각각 구할 수 있다. 저 Reduced Row Echelon Form을 하게 되면 가우스 소급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피봇이니까 프리 베리어블. 그럼 요거를 다시 1로 나눠서 5로 나눠서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럼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호를 바꿔주고, 프리 베리어블 x2니까 1로 만들어주고.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멀티플이 될 뿐이지, 이 기본적인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밸류가 딱 정해지더라도 아이겐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벡터들의 멀티플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냥 요 벡터다 모양이 딱 똑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1, 2라고 할 수도 있고 3, 3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방법이고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겐밸류도 우리가 이제 뭐 디터미넌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 관련성을 일일이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냥 과정에서는 간단한 이그젠플 하나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어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건데 이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런 트라이앵귤 뭐 어퍼든 로어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다. 그럼 저 녀석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A-람다 i에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행렬의 모양을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지금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죠? 이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해집니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이 다이아고널 텀을 다 곱한 거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그게 일단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딱 풀면 결국 다이아고널 텀만 다 곱해서 0이니까 그냥 알아서 인수분해가 돼버렸네요. 그죠? 결국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무엇이 되느냐? 그냥 다이아고널 텀에 해당하는 것들, 저것들이 그냥 바로 그대로 아이겐밸류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러뿐만이 아니라 다이아고널 텀만 곱하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 아이겐밸류 이 아이겐밸류들은 뭐랑 똑같으냐? 모든 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다. 자, 그럼 디터미넌트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저렇게 이제 특별한 형태의 행렬들의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이제 쉽게 다이아고널 텀으로 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였냐면 어떤 행렬에 디터미넌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해졌냐면 기본적으로 피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곱하기로 i번째 1, 2, 3, 4 모든 피봇들의 곱하기가 되는 거고 저 피봇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바로 다이아고널 텀 그 자체가 그대로 피봇이 되면서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고널 텀들을 다 곱한 게 결국에는 피봇과 같은 개념이고 그 피봇들의 곱하기가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결국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 행렬이나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 경우는 그냥 대각선 행렬 엘리먼트들을 다 곱하면 되는데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됐는데 저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저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피봇, 다이아고널 텀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모든 아이겐밸류를 다 곱한 것 그것이 디터미넌트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곤이나 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나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한정해서 봤지만 제너럴한 매트릭스에도 다 똑같이 요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2 곱하기 2 행렬 우리가 좀 전에 해봤던 방금 지웠는데 그거 가지고 해봐도 디터미넌트가 저 아이겐밸류의 곱하기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아마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도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저런 거는 따로 우리는 증명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성질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겐밸류의 프로덕트는 디터미넌트다. 그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또 하나 기억해둘 만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신호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행렬에 트레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대각선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을 전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고널 텀들을 행렬이 뭐 트라이앵귤러든 일반 행렬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 다이아고널 텀들을 다 더한 거. 이거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스는 또 뭐랑 같으냐? 똑같이 아이겐밸류를 각각 전부 더한 거. 자, 왼쪽에 있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서 비교해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나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해보면 딱 일치합니다. 똑같으니까 다이아고널 텀하고 아이겐밸류가. 그러니까 저런 스페셜한 케이스를 갖고 함부로 일반화를 할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일이 다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런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걸 굳이 요거는 프로덕트보다 더 증명하기가 쉬운데 증명해 보려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까 A11 마이너스 람다, A22 마이너스 람다 디터미넌트 구할 때 이렇게 람다랑 관련된 항들이 이렇게 대각선에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어떤 형태로든 나올 텐데 어쨌든 람다1부터 람다 n까지 있다고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1, 람다 마이너스 람다2 해서 람다 마이너스 람다 n이라고 하는 람다에 대한 n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람다의 n승 마이너스 람다의 n-1승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기수들이 바로 요 람다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근과 뭐 기수와의 관계, 뭐 그런 추억의 공식을 적용해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가 요 n-1차랑 관련돼서 나오느냐만 보면 되는데 디터미넌트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행과 그거의 코어팩터, 두 번째 행과 또 그거의 코어팩터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디터미넌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A11 마이너스 람다에 C11, A12에 C12 뭐 이런 식으로 쭉 코어팩터들의 곱으로 디터미넌트가 나오는데 자, 요 첫 번째 텀 말고 두 번째 텀부터 보면 람다가 여기 없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럼 요 녀석을 제외한 행과 열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람다가 두 번씩 제거되죠. 그죠? 얘랑 요 행과 요 칼럼을 제외한 서브 매트릭스를 갖고 디터미넌트 구하려고 하다 보면 요 녀석을 제외한 A12일 때, A13일 때 해당되는 코어 팩터들은 한 번쯤은 람다를 포함시키는 요 칼럼을 없애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가 그 코어 팩터를 쭉 해보면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더라도 람다의 n-2승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람다의 n승과 람다의 n-2승이 나오는 경우는 이 첫 번째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대각선들끼리만 쭉 곱한 거에서 람다 n승과 람다 n-1승이 나오고 그거 전개해 보면 람다 n-1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도 전개하는 거니까 요 엘리먼트들의 합하고 똑같이 나올 거다. 요건 대충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또 조합이 있다. 그래서 대각선 행렬로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에서 대각선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대각 행렬로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트레이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아이겐밸류들을 구해야 될 때 그 합을 유추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고차적인 신호 처리들을 할 때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꿔줄 때 필요하다.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유도하는 거는 뭐 자세하게 하는 건 그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자, 5.1절은 이렇게 한 5문제 정도 아이겐밸류 풀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행렬은 이제 뭔가 우리가 뭐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렬들을 다른 행렬들의 곱하기로 디컴포지션, 팩토라이제이션을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했죠.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하고 그 소거법 과정, 그거를 L이라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A를 변환해서 얻는 U라는 행렬,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U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 다이아고널에 해당하는 피벗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LU 디컴포지션이라고 해도 좋고 LDU 디컴포지션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어떤 디컴포지션이 있었느냐? 이제 그라함 슈미트를 가지고 우리가 행렬의 각각의 칼럼 벡터들을 Q1, Q2 뭐 이런 오르소노말 베이시스 벡터를 유도했죠. 그래서 그 베이시스 노말 벡터들을 가지고 Q라는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 Q라는 행렬에 대해서 A1, A2 이 행렬 A의 칼럼 벡터들이 프로젝션된 방향에 대한 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 Q1, 그러니까 이게 A1에 해당하는 방향이고 Q2, Q3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만들어지면 R이라는 거 이제 Q1이라는 거를 A방, 그러니까 첫 번째 이 Q1의 방향으로 A1이라는 거를 트랜스폼한 것, 그러니까 프로젝션한 것. 그 다음에 Q2라는 건 Q1과 Q2, 그러니까 A2는 Q1과 Q2의 프로젝션이니까 Q1, A2 플러스 Q2의 A2.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수들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모양으로 주어진 게 저 R이라는 행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합이 두 번째. 그런데 오늘 하는 내용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대각행렬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대각행렬이라는 게 그야말로 다이아고널 텀만 있는 그런 행렬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결론을 미리 우리가 여기다가 쓰면 세 번째 해당하는 행렬은 뭐가 되냐면, 이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S라고 하는 어떤 행렬이 있고 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S라는 행렬의 인버스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S랑 람다라는 행렬을 정해주면 S는 이제 각각 칼럼 벡터들이 어떤 람다1에 대한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벡터, 또 두 번째 아이겐벡터, 이런 식으로 아이겐벡터들을 칼럼 벡터로 해서 만든 행렬? 이게 바로 S라는 행렬이고, 이 람다라고 하는 행렬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아이겐밸류 람다들, 얘네들이 이 대각에 해당하는 위치, 다이아고널 텀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이루어진 대각행렬이에요. 그래서 저런 대각행렬과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S라는 매트릭스, 저 두 가지의 행렬을 가지고 행렬 A를 저렇게 이제 풀면 우리가 또 하나의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
저걸 우리가 이제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A에다가 아이겐밸류 i번째 아이겐벡터, i번째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i번째 아이겐벡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칼럼 노테이션을 잘 기억해 보면, 자, A 곱하기 E1이라는 거는 요거 하나 일종의 칼럼 벡터예요. 그죠? 람다1의 E1.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E2, 두 번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두 번째 칼럼 벡터를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똑같이 순서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조합에 대한 것들을 n개에 대해서 써주면 그것도 n번째에 대해서도 각각 칼럼 벡터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칼럼 벡터 하나하나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도 관계식에는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A21도 하나의 칼럼 벡터고 A22도 칼럼 벡터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람다1, E1도 칼럼 벡터들이니까 나름대로 n개에 대한 n×n 행렬을 구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블락 매트릭스 연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요거를 잘 보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게 있었냐면 행렬 A 곱하기 B가 있어요. 근데 A 곱하기 B에서 이 B는 B1, B2 이렇게 칼럼 벡터들의 노테이션으로 돼 있다고 치면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각 칼럼 벡터들이 A 곱하기 B1.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라는 결과를 하는데 요건 A 곱하기 B2.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E1, E2, EN. 이렇게 요 행렬의 모양을 우리가 풀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A 곱하기 S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이번 또 요걸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A 곱하기 예를 들어서 X1, X2 뭐 이런 실수값들을 생각하면 칼럼 벡터들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1에 대한 요 칼럼 벡터 A1, X2에 대한 요 칼럼 벡터 A2 이런 식으로 칼럼 벡터와 해당되는 요 각각의 기수값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A 곱하기 X라는 이 벡터의 모양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칼럼 벡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E1, E2를 칼럼 벡터로 생각하는 S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칼럼 벡터는 뭐가 되느냐? E1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이거를 E1, E2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로 대체해주면 X1, X2는 람다1, 람다2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E1, E2, EN이라는 이런 칼럼 벡터들이 있고 첫 번째는 람다1에 대해서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니까 람다1에, E1에 대응하는 람다1 나머지 칼럼 성분들은 전부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벡터랑 요 행렬 해주면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2 곱하기 E2는 뭐가 돼요? 그거는 람다2에 해당하는 것. 즉 E2에 해당하는 녀석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남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행렬 곱하기
두 번째 칼럼 해주게 되면 두 번째 칼럼에 요거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주면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S라고 그랬고 우리가 요런 행렬은 람다라고 했으니까 대문자로 결국 저 3번과 같은 식이 이제 유도가 된다. 그래서 식이 유도가 A랑 S 그 다음에 S에다가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구한 거다. 그래서 S의 인버스를 오른쪽에다가 곱해서 적응해주면 A가 다음과 같이 디컴포지션처럼 분할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저 S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죠,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행렬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모든 행렬이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S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럼에도 일단 우리가 식은 이렇게 3번과 같은 식으로 분할된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는 요거를 또는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행렬 A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다이어거널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우리가 이그젠플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A라는 행렬을 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이겐밸류를 다 곱하면 디터미넌트라고 했으니까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는 0이 될 거다. 뭐 생각해 한번 뭐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0이 되도록 디터미넌트를 정의해주고 그래서 람다를 구해보면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아이겐밸류 벡터가 1이나 0이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저거에 맞게 아이겐밸류에 맞게 아이겐벡터를 또 구해봐야죠, 그죠? 그러면 이 람다가 1인 경우는 행렬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식의 모양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를 이렇게 x1, x2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x1하고 x2가 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벡터는 우리가 1, 1 이렇게 이루어지는 벡터로 구하자. 이거를 2원, 이걸 뭐 2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는 람다가 0인 경우 아이겐밸류가 0인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 0을 대입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이 다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 구하는 걸 적용하면 똑같이 2투라고 하고 어차피 두 개 x1 더하기 x2가 0이니까 하나가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 간단해.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든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멀티플이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냥 편하게 적당하게 이제 하나를 골라서 써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이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는 순서대로
1과 1,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두 개가 대각선에 존재하는 이런 행렬. 다행히 이 녀석은 S의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이제 실제로 A를 그래서 이걸 대입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A가 나오는지 우리가 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된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떠한 경우에 유용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5.3절이랑 5.4절 이런 그러니까 디퍼런스 이퀘이션과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행렬로 모델링을 해서 풀면 이런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상당히 유용하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풀 때 한번 보여주기로 하고 여러분들 아직 그 미분방 정식을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그럼 뭐 선형대수 시간에 미분방 정식을 조금 배우면 되겠네요. 이번엔 또 다른 이그젠플인데 우리가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가 그러면 항상 리얼 넘버, 실수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 넘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어떤 일종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그젠플 자체가 이번에 새로운 뭐 K라는 행렬이 있는데 뭐 90도 로테이션하는 행렬인데 이런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보자. 그럼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디터미넌트 구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겐밸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컴플렉스 넘버다. 일단 이미지너리 파트에 해당하는 이 컴플렉스 넘버가 아이겐밸류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겐벡터에 해당하는 거를 대입해 보면 플러스 i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i 이런 식이 되니까 어쨌든 복소세대 두 개 풀어서 더해서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x1하고 x2를 적당히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똑같이 람다가 마이너스 i라고 하고 그 값들을 이렇게 돼야 되나요? 똑같이 놓고 풀면 x1, x2에 대해서 이제 i하고 x1하고 x2의 관계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풀면 아까 뭔가 어딘가 잘못됐나요?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였고 이번에 마이너스 i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풀면 똑같이 이번에는 그래서 x1이라는 엘리먼트를 1이라고 고정해 주면 그 다음에 x2는 i라는 값이 나오게끔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이제 s라고 하는 녀석은 어쨌든 컴플렉스 넘버로 나왔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뭐 i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K라는 행렬하고
이 다이어고널 텀을 가지고 해보면 뭐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점은 어쨌든 스칼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을 곱하는 거지 그게 꼭 리얼 넘버이거나 뭐 컴플렉스 넘버이거나 규정한 건 아니라는 게 아이겐 밸류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저 행렬 A에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주어지면 아이겐 밸류에도 아이겐 벡터에도 그 특정한 또 되게 독특한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시메트릭하다. A를 트랜스포즈 했는데 트랜스포즈라는 행렬하고 원래 행렬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대칭 행렬, 시메트릭이라고 얘기하죠. 시메트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겐 벡터가 서로 오르소고날해요. 인디펜던트라는 얘기도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이제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법은 한두 가지 이그젠플을 했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n개가 나왔는데 이 n개의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를 구했더니 아이겐밸류 n개가 다 다르다. 그럼 다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각각 대응하게 나온 아이겐 벡터들. 이 아이겐 벡터들도 다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냥 다른 수준이 아니라 저 n개가 전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n차원 공간에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가우스 소급법을 해갖고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쭉 살펴봐서 피봇에 해당하는 칼럼 스페이스, 칼럼 벡터들을 가지고 그 칼럼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시스 벡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R 디컴포지션 같은 그람 슈미트 방법을 통해서 오르소고날한 베이시스 벡터들을 주어진 벡터들로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저 아이겐 벡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신호 처리를 할 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나 봅시다. 증명은 이제 뭐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한 개를 뺀 나머지 전체는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n개라고 했으니까 아이겐 벡터 E2부터 EN까지는 다 인디펜던트하고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디펜던트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두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가 첫 번째 아이겐 벡터 하나에 대해서 일단 디펜던트 하다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순이라는 걸 우리가 밝혀야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라는 얘기는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듯이 조합을 해서 만들 때 그 기수들이 다 0이 돼야만 된다라는 게 리니어 인디펜던트의 정의인데, 자 일단 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E2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디펜던트 하니까 이 E1을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C라는 상수배를 곱해서 그래서 우리가 E2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디펜던트 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면 저 C가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가정을 일단 해놨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A를 곱해줘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곱하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원리에 의해서 요게 람다2의 람다2 E2가 될 것이고, 그죠? 오른쪽은 C라는 값에다가 람다1이라는 값에다가 여전히 E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 양변에다가 우리가 행렬 A를 곱했던 거 말고 이번에는 양쪽 변에다가 그냥 아이겐밸류 람다2만 곱합시다. E2랑 E1이란 양쪽에. 그러면 람다2의 E2가 되고 이쪽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전히 C의 람다2의 E1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람다2, E2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항을 갖고 있으니까 두 식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들끼리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C의 람다2의 E1, C의 람다1의 E1. 그러면 C라는 값, 그럼 람다2 마이너스 람다1, E1. 우리가 아이겐벡터는 넌제로 벡터라고 했으니까 저 벡터가 0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여기는 다 0벡터인 벡터 구조인데, 그러면 얘는 0벡터가 아니고 람다2랑 람다1도 서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르고, E1은 0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C라는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E2를 만들 수가 없어요, E1을 가지고. 그래서 E1과 E2, 얘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구나. 그러니까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E1하고 E2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로 나왔으니까 E3, E4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 계속 인디펜던트하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n-1, n까지 한번 확장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쭉 이제 하나씩 증가시켜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2의 n번째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똑같이 그 전에 나왔던 C1의 E1, C2의 E2 얘네들에 대해서 디펜던트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리니어리 콤비네이션을 해놓고 저 C1, C2, Cn-1이 전부 다 0이 돼서 리니어리 디펜던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A를 해서 그래서 A 곱하기 2에는 그러면 다시 다 똑같이 C1의 A 곱하기 2원 C2의 A 곱하기 2, C의 n-1 A의 2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다시 아이겐벡터 원리에 의하면 람다 n의 2n 요거는 C1 람다1 E1 C2 람다2 E2 Cn-1 람다 n-1 그 다음에는 어떤 값을 곱할까요? 이 주어진 여기다가 람다 n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람다 n을 곱하면 람다 n의 2n이 되고 여기는 C1의 람다 n의 2원 C2 람다 n의 2, 그래서 여기다가 다 람다 n을 양변에다 곱한 거니까 C의 n-1 람다 n 2의 n-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식 두 개가 요거로 똑같아야 되니까 같다라고 놓고 빼버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C1의
람다 n 마이너스 람다 1의 E1, C2에 람다 n 마이너스 람다 2의 E2, 이런 식으로 해서 n-1에 해당하는 녀석까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0이다. 근데 이제 하나씩 확장해가지고 E1, E2, E3 다 인디펜던트한 놈들인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0이 되려면 아이겐밸류는 서로 다 다른 거고 얘네들이 다 동시에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C1부터 Cn-1까지 0이라는 건 여기를 다 0이 되게 하는 거고 EN이라는 거는 E1부터 이 n-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인디펜던트하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확장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다른 아이겐밸류로부터 우리가 다른 아이겐벡터를 구하는데 그 아이겐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강의의 제일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벡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행렬 A가 있다. 이 타원 모양으로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A라는 이 모양의 벡터 공간이 있는데 이 벡터 공간에 해당하는 행렬이 있어요. 저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거의 아이겐벡터를 구하다 보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 두 개가 나오는데 마침 또 이 A라는 행렬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 서로 시메트릭하다.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수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 하나랑 이런 방향 하나로 이렇게 수직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이 녀석의 아이겐밸류가 이 녀석의 아이겐밸류보다 커요. 특히 이렇게 이제 타원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으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가 더 큰 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 벡터 공간을 그럴듯하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때 쓰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인데 100차원 공간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100차원 중에 대부분 이 모양이 완전하게 구형을 갖고 있는 100차원 공간에서 완전히 스페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긴 타원처럼.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는 벡터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이 방향으로는 벡터가 별로 없는 거죠.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 몇 개만 갖고 100차원을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바로 데이터를 컴프레션 하거나 아니면 100차원을 다 인식하는 건 어려우니까 한 10차원만 갖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레코그니션에 쓰이거나 그럴 때 핵심적인 이제 개념이 아이겐밸류와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오디오 시그널이든 영상 시그널이든 어떤 시그널이든지 간에 내가 데이터 컴프레션 또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는 레코그니션 주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아이겐밸류를 이용한 디컴포지션을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럴 때 아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이제 핵심이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마크는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S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이 멀티플, 아이겐벡터의 멀티플도 다 아이겐벡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겐벡터가 하나가 일일이 나오고 또 하나의 아이겐벡터가 아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안 쓰고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L 1이라고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죠? S라고 하는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런 모양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행렬 S가 바뀌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디컴포지션 하는 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여전히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S를 만들어도 결국 요 결과물 언제나 요거는 A를 만족하는 형태가 되도록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람다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도 이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죠? 노멀라이제이션 하더라도 이 방향 자체는 계속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이렇게 그 그람 슈미트처럼 아이겐 벡터도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은 최소한 맞춰줘야 덜 이제 헷갈리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리마크는 이 아이겐 벡터의 오더랑 순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의 순서는 우리가 S라는 행렬과 람다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 때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E1이 되고 뭐가 E2가 되는지 그거는 마음대로 순서는 바꿀 수 있는데 그 순서 람다1과 E1 그러니까 람다에 대응되는 특정한 아이겐 벡터들은 그 순서를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E1, E2, E3 이렇게 했다면 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도 람다1, 람다2, 람다3 이런 순서로 써야 되는 거고 또는 내가 만약에 뭐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의 순서로 썼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응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도 람다2, 람다3, 람다1 이렇게 람다라는 행렬을 정의해줘야 똑같이 이런 식의 디컴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셔플링 되는 건 상관없지만 람다와 아이겐 벡터 E는 서로 간에 그 순서는 반드시 맞춰줘야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둘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얘기는 어떤 n×n 행렬이 있는데 그 n×n 행렬이 모든 n×n 행렬이 항상 서로 다른 n개의 아이겐 밸류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겐 밸류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개의 다항함수를 그 컴플렉스 도메인까지 해서 근을 구하더라도 중근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겐 밸류가 n개만큼 서로 다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n개만큼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항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이 S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n개만큼 나와야 그래야 이제 서로 다른 n개만큼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나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와 같이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또는 아이겐밸류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참고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더라도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다 구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0이라는 아이겐밸류가 중복근만 아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워라는 건 이제 거듭 제곱이죠.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람다 우리가 2라고 하면 행렬을 K번 거듭 제곱 곱한 이 K승에 해당하는 파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겐밸류는 K승 되고 아이겐벡터는 여전히 똑같고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 A 곱하기 2가 람다 곱하기 2라고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양변에다가 우리가 행렬 A를 곱해서 A의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A를 곱해서 그럼 요거는 됐고 람다 곱하기 A 곱하기 2고 요게 다시 람다 곱하기 2니까 람다의 제곱에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제곱 행렬에 대해서 2라는 벡터, 그거에 대해서 2라는 벡터 앞에 람다 제곱.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A제곱일 때는 람다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몇 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이거를 디컴포지션으로 증명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증명이 되니까 A를 K번 곱한다. 그러면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K번 곱해져요. 근데 순서끼리 이렇게 바꿔갖고 안에 있는 것끼리 다 곱하면 S 인버스랑 S는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남는 게 S의 계속 람다라는 행렬이 K번 곱해지고 여기 끝에 이렇게 하나만 남죠. 그죠? 그래서 AK승하고 보면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이 녀석은 우리가 해보면 어떤 모양이냐? 각 다이아고널 텀들만 K번 거듭 곱해진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이런 다이아고널 행렬을 해보면 결국 아이겐밸류만 K번 거듭 곱해지는 형태로 바뀌는구나. 저게 바로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한. 그래서 저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나 또는 미분 방정식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행렬처럼 바꿔서 풀 때 매우 유용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5.2절도 그냥 여기다 같이 씁시다.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